징비록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징비록 함께 읽기가 드디어 막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순신과 원균이 나온 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신이 원균을 구원해 준 후 둘 사이는 아주 좋았다. 그러나 얼마 후 공을 따지게 되면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성품이 음흉하고 간사한 원균은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순신을 모함했다. 처음에 이순신은 구원을 오지 않으려 했소. 그러나 내가 여러 번 요청하자 할 수 없이 온 거요. 그러니 공으로 치자면 내가 더 클 것이요. 조정의 의견 또한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순신을 추천한 것이 바로 나였기 때문에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또한 원균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상 이원익은 잘못된 것을 밝히고 나섰다. 이순신과 원균이 담당한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구원하지 않았다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 무렵 적장 고니시 유기나가는 수하 병사인 요시라를 경상 우병사 김응서의 지인에 출집시키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때 갓도 기요마사가 다시 공격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요시라는 몰래 김응서를 찾아왔다. 장수께서 말씀하시길 이번에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갓도 때문이다. 나 또한 그를 제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가 바다를 건너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준에 뛰어난 조선 군사가 나선다면 반드시 이를 격퇴시킬 수 있을 것인 놓치지 마십시오. 김응서는 이 내용을 조정에 알렸다. 조정에서도 그는 이 내용을 믿었는데 특히 해평군 윤건수는 기회가 왔다면서 계속 임금께 보고드리고 이순신에게도 빨리 전진할 것을 재촉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저의 계략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면서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자 요시라가 다시 찾아왔다. 갓도가 이미 상륙했소이다. 왜 그를 치지 않는 것입니까? 말을 하면서 그는 안타깝고 애석하던 표정을 지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모두 나서서 이순신의 잘못을 지적했다. 대가는 그를 잡아 국문할 것을 요청했으며 현풍에 사는 박성이라는 자는 이순신 목을 베어야 한다는 상소문까지 올리게 했다. 결국 조정에서는 의검부 도사를 보내어 이순신을 잡아오도록 하고 대신 원균을 통제사에 임명했다. 초죽일 놈 새끼들. 그러나 임금께서는 이 내용이 모두 진실인지 의문을 품으시고 성균관 사성 남이신을 한산도에 파견 사실을 조사해 오도록 하였다. 그가 전라도 땅에 닫자 병사와 백성들 모두 나와 길을 막고 이순신이 무고하게 잡혀갔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남이신 또한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갓도가 섬에 7일이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사가 공격했다면 반드시 적장을 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이 머뭇거리는 바람에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순신은 옥에 갇히게 되고 대신들이 그의 죄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때 판중추 부사 정탁이 홀로 일어서 간행했다. 그는 명장이오니 죽여서는 안 됩니다. 군사상 문제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짐작하는 바가 있어 나가 싸우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라건대 너그를 용서해 후에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조정에서는 한 차례 고문을 한 다음 사형을 감형하고 삭탈 관직만 시켰다. 이순신의 노모는 아산에 살았는데 그가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자 고통스러워하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 옥에서 나온 이순신은 아산을 지나는 길에 상복을 입고는 권율 휘하에 들어가 백의 종군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안타깝게 생각했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병부시랑 형계를 총독 군문으로 요동 포정사 양호를 격리 조선 군무로 마귀를 대장에 임명한 후 군사를 다시 파견하였다. 양원, 유정, 동일은 등도 잇따라 우리나라를 들어왔다. 정유년 선조 30년 1597년 5월 먼저 양원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서울에 며칠 머무르더니 전라도 남원으로 내려가 주둔하였다. 남원은 호남과 영남의 요충지로 성도 튼튼하고 무너진 곳이 없었는데 지난날 낙상지가 성을 정축하고 잘 방어했기 때문이다. 남원성 밖에는 교롱산성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산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양원은 본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성 위에 담을 올리고 호를 팠으며 호 안에는 양마장까지 설치하였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완공하였다. 1597년 8월 7일 한산도의 수군이 패하였다. 이 싸움에서 롱 통제사 원균과 전라 우수가 이역기가 전사했고 경상 우수사 배설은 도망쳐 죽음을 겨우 모면했다. 이에 앞서 한산도에 도착한 원균은 이순신이 시행한 제도를 모두 바꾸고
이순신이 신임하던 장수와 병사들 또한 모두 쫓아냈다. 특히 이영남은 예전에 자신이 패하여 도망친 사실을 상세히 알고 있다 해서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되자 군사들 마음속에는 원망만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순신이 한산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운주당이라는 집을 지었다. 그는 그곳에서 장수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투를 연구하면서 지냈는데 아무리 졸병이라 하여도 군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언제든지 와서 조율하게 말할 수 있게 했다. 그러자 모든 병사들이 군사에 정통하게 되었으며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는 남 장수들과 인원하여 계책을 결정하였던 까닭에 싸움에서 패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원균은 그 집에 첩을 데려다가 함께 살면서 이종울 탈의를 쳐놓아 장수들조차 그를 보기 힘들었다. 또한 술을 좋아해서 술주정이 다반사였어. 군종에서는 형벌이 무시로 이루어져 병사들은 이렇게 수군거렸다. 외놈들을 만나면 달아나는 수밖에 없네 그랴. 장수들 또한 그를 비웃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아 지휘관으로서의 품이나 명령이 지켜지질 않았다. 그때 적이 쳐들어왔다. 고니시 육이 나가는 요시란을 다시 김응석에게 보내 소식을 전했다. 우리 배가 5일 출범할 것이니 중간점에서 맞아 싸우는 편이 좋을 것이다. 도원수 권율은 이 소식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으며 더욱이 이순신이 머뭇거리다가 죄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균에게 빨리 공격할 것을 명했다. 원균 또한 이순신이 나가 싸우지 않았음을 비난한 덕에 그 자리에 임명되기 때문에 싸움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출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배가 출전하자 언덕 위의 적 진영에서 우리 척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동정을 살피는 이것이었다. 원균이 저령도에 이르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물길이 높아졌으며 날은 저물기 시작했는데 배가 정말 곳도 마땅치가 않았다. 그때 적의 배가 바닥 한가운데 나타나자 이를 본 원균은 군사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그러나 한산도로부터 쉴 틈도 없이 하루 종일 배를 저어온 군사들은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쳐 더 이상 움직이기도 힘들었다. 배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대를 정비할 수 없었다. 왜적은 우리 군사들을 지치게 하기 위해 가까이 왔다가 멀리 달아나게 반복하면서 싸우지도 않았다. 밤은 깊어지고 바람은 점점 세지자 우리 배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포로하기 시작했다. 원균은 겨우 남은 배를 모아 가덕도에 닿을 수 있었다. 섬에 닿자마자 병사들은 다투어 내려 물을 찾았다. 우리 군사들이 허둥지둥 물을 찾아다닐 순간 갑자기 외적이 섬에서 나타나 덮치는 것이었다. 결국 400여 군사를 잃고 원균은 다시 거제도 칠천도에 당도됐다. 당시 고성에 머물고 있던 권율은 아무 손가도 거두지 못한다고 문책하며 원균을 불러 곤장을 쳤다. 진으로 돌아온 원균은 분한 마음에 술만 마셔 대더니 그만 누워버렸고 장수들이 군사를 논의하고 해서는 만날 수 없었다. 그날 밤 외적의 배가 기습 우리 진영은 무너져 버렸다. 원균은 배를 버리고 언덕으로 기어 올라 달아나려고 했으나 몸이 비대해져 소나무 밑에 주저앉고 말았다. 수행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였던 그는 외적에게 죽었다고 하고 도망쳐 죽음을 모면하겠다고도 하는데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이혁기는 배 위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다. 이에 앞서 배설은 원균을 만나 여러 번 권고하였다. 이러다가는 반드시 피하고 말 것입니다. 그날도 배설은 이렇게 간하였다. 칠천도는 물이 얕아 좁고 배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진을 다른 곳에 옮기기 바랍니다. 원균은 듣지 않았다. 배설은 자기 수하의 배만을 이끌고 지키고 있다가 적이 공격에 오자 달아나기 때문에 그의 군사들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한산대에 도착한 그는 무기와 양곡, 건물 등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대피했다. 한산도를 격파하자 적들의 기세는 서쪽을 향해 나아갔다. 남해 순천이 여러 차례 함락되었으며 두 치진에 이른 적들은 육지로 올라 남원을 포위했다. 이렇게 되자 충청과 전라도가 모두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왜적들은 싸움을 시작한 이래 오직 수군에만 패하였는데 이를 분하게 여긴 도요토미는 고니씨에게 어떻게 해서든 조선의 수군을 무찌르라고 명령하였다. 정면으로 붙어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고니씨는 계략을 꾸몄다. 김응서에게 호감을 사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이용해 이순신이 모함에 빠지도록 수수로 부렸고 그런 후에는 원균을 바다 한가운데로 유인해 습격한 것이다. 그의 강교한 계략에 빠져 큰 피해를 입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외적이 황석산성을 함락시켰으며 안엄, 현감, 곽준과 전 함안 군수 조종도가 전사하였다. 채찰사 이호니까 도원수 권율이 적을 방어하기 위해 도내의 산성을 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공산, 금호, 용기, 부산 등의 산성을 쌓았는데
특히 공산산성과 금산산성 작업에는 백성들의 노고가 컸다. 성이 완성되자 여러 고을의 기계와 곡식을 가져다 저장하고 노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들어가자 그 지방이 떠들썩해졌다. 외적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갓도 기요마사는 서생포에서 전라도로 향하면서 고니씨가 거느리고 오는 해군과 합세해 나무를 치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 군사들은 도원소까지 도망치게 바빴고 산성의 전령을 띄워 제각각 지키라고 할 뿐이었다. 그러나 의병장 곽재우는 창녕의 화왕산성으로 들어가 죽기를 각오하고 성을 지켰다. 성 밑에 도착한 적들은 산세가 험할 뿐 아니라 조금의 동료도 없이 성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물러났다. 안음현감 곽준과 전김의 부사 백사림은 황석산성으로 들어갔다. 백사림은 무관 출신인 까닭에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의지하면서 든든해졌다. 그러나 적의 공격을 받은 지 겨우 하루 만에 백사림이 도망치자 부대는 순식간에 와해되고 말았다. 적이 성 안으로 침입해 오자 곽준은 아들 이상 이후와 함께 맞서 싸웠으나 전사하고 말았다. 한편 곽준의 딸은 유문호의 부인이었다. 그러나 유문호 역시 외적에게 사로잡히자 성 밖에 피해 있던 곽씨 부인은 몸종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내가 죽지 않은 것은 남편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남편까지 잡혔다고 하니 내 살아있을 까닭이 없다.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고 말았다. 전 하만 군수 조정도는 가족을 거느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일찍이 성인의 뒤를 따르던 사람이니 도망치는 무리들과 떠돌다 숲속에서 죽을 수 없고 당연히 떳떳하게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 안에서 이런 시를 지었다. 공동산 밖에서는 사는 것이 기쁨이고 순원성 안에서는 죽음이 영광이로다. 그러고는 곽준과 함께 적을 맞아 싸우다 죽고 말았다.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이순신이 기용되었다. 이순신이 기용된 편은 다 재기용되는 편은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